제3부 초안전쟁과 천하의 향방, 제2권 한신의 천하통일 전략과 인간적 리더십의 서사, 제2장 한신과 삼진왕 전략과 오만의 격돌. 장안의 욕심. 삼진왕의 한 사람인 옹왕 장안은 어느덧 60이 되었다. 남자 나이 60이면 때때로 세상 만사의 권태감과 무력감이 느껴질 때이다. 장안은 이러한 권태감을 떨쳐버리기 위해 가끔 산과 들로 말을 달리곤 하였다. 이렇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며 산과 들을 달려 나가노라면 전신의 젊음이 용솟음치는 듯이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이었다. 이날도 장안은 산과 들을 지나 속옷이 땀에 젖을 정도로 말을 달렸다. 그러나 오늘은 웬일인지 다른 날처럼 기분이 상쾌하지 않았다. 말을 이만큼 달렸으면 기분이 상쾌해질 텐데 오늘은 웬일일까? 이제는 나이가 들어 이런 것으로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으니 이제는 나도 늙어가는 것인가? 장안은 씁쓸한 기분으로 자신을 돌아보았다. 생각해보면 언제나 생사를 걸고 전쟁터를 내 집 삼아 살아온 60평생이었다. 젊었을 때에는 진왕을 위해 100만 대군을 쥐락펴락하며 전운 속에서 살아왔고 진왕에게 미움을 사게 되면서부터는 항우에게 투항하여 천군만마를 지휘하며 맹장으로 이름을 떨쳐온 장안이었다.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덕택에 지금은 옹왕이라는 영광의 자리에서 영화를 누리고 있지 않은가. 장안은 말을 가볍게 달려나가며 공성명축 신퇴천지도 공을 세워 이름을 드높였으니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라는 옛글귀가 문득 떠올랐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내가 직접 싸워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한왕 유방이 한신을 앞세우고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떠돌고는 있지만 그것은 1, 2년 후에나 있을까 말까 한 일이 아닌가? 그리고 내 비록 늙었다고는 하지만 한신 따위는 애시당초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장안은 이 같은 한가로운 생각을 하며 폐구성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저 멀리 앞에서부터 인마가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장안의 앞에서 말을 급히 멈추며 옹왕 휘하! 큰일 났사옵니다. 한나라 군사들이 지금 물밀듯이 대산관으로 쳐들어오고 있다는 전갈이 왔사옵니다. 하고 아뢰는 것이 아닌가. 장안은 흠칫 놀라기는 하면서도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한나라가 잔도를 보수하려면 아직도 1년은 더 걸려야 할 텐데 그들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어디로 온 것인지는 알 수 없사오나 수십만 대군이 지금 대산관 앞으로 노도와 같이 쳐들어오고 있다면서 장평장군이 급히 지원군을 요청해 왔사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거라. 한나라 군사들이 내 습에 오려면 오직 잔도만 있을 뿐인데 하늘에서 내려오기 전에는 그들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마침 그때 또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급히 달려오더니 옹왕 휘하! 대산관이 함락되었다고 하옵니다. 하고 알리는 것이 아닌가. 대산관이 함락되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장안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다급하게 반문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난공불락의 철벽 같은 대산관이 함락되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대산관이 함락된 것은 사실이옵니다.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모르오나 한군이 성안을 삽시간에 불바다로 만드는 바람에 아군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성을 고스란히 빼앗기고 말았사옵니다. 그 통에 장평장군은 사로잡혔다고 하옵니다. 뭐야? 장평이 사로잡혔다고? 장안은 사태가 지극히 위급해졌음을 깨닫고 폐구성으로 급히 돌아와 저광동해와 세광사마은에게 각각 사람을 보내 위급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여마통과 손안 두 대장을 불러 군령을 내렸다. 장평 장군이 한신에게 대산관을 빼앗겼다고 한다. 지금 당장 대산관을 탈환하러 나가야겠으니 전군을 긴급 출동케 하라. 싸움이 크게 벌어질 형세였다. 그리하여 7만의 군사가 출동 태세를 서두르고 있는데 때마침 장평이 불쌍한 몰골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장안을 보자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 울면서 아랜다. 대산관을 적에게 빼앗겼사오니 소장을 참하여 주시옵소서. 장안은 모든 일이 그저 놀랍기만 하였다. 아니, 그대는 적에게 포로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는가? 한신이 소장의 한쪽 귀를 잘라내고 살려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뭐시? 한쪽 귀만 베어내고 그냥 돌려보내더라고? 그제서야 깨닫고 보니 장평은 한쪽 귀가 없어진 대신에 상처는 붉은 피가 엉켜 흐르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장하는 형용하기 어려운 치욕감이 느껴져서 자기도 모르게 이를 부드득 갈았다. 한신이란 놈 어디 두고 보자. 장하는 분노에 전신을 와들와들 떨며 도대체 그놈들은 어디서 나타났으며 그대는 어떻게 했기에 철통 같은 성을 하루아침에 빼앗겨버렸단 말인가 하고 따져 물었다. 한신은 20만 군사를 거느리고 태백령을 직접 넘어와 진창으로부터 기습해왔습니다. 뭐야? 그 험준한 태산줄령을 막바로 넘어왔다고? 그럴 수가. 장하는 너무도 뜻밖의 사실에 눈을 커다랗게 뜨며 놀라다가 문득 이렇게 개탄하였다. 범증 군사께서 일찍이 한신이란 놈을 높이 써주지 않으면 후일에 반드시 커다란 화근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더니 기어코 그놈이 우리에게 덤벼왔구나. 그러나 이놈, 너는 내가 때려잡고야 말리라. 장하는 비장한 각오로 출동을 서둘렀다. 장한이 노구를 이끌고 정도에 오르려고 하자 대장 호지가 앞으로 나와 아른다. 한신은 위계가 뛰어난 교활한 자이오니 옹왕께서는 각별히 조심하시옵소서. 장하는 그 말에 모욕감을 느끼며 화를 발칵 내며 호지를 꾸짖었다. 그대는 못난 소리를 그만하시오. 나는 60평생을 싸움터에서 살아왔소. 역전 노장인 내가 한신 같은 조물아기에게 속는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오. 내 이번에 한신이라는 겁쟁이를 내 손으로 잡아서 그놈의 두 귀를 베어놓고야 말 테니 두고 보시오. 한신의 두 귀를 베어내겠다고 한 것은 말 하나마나 장평에 대한 보복을 해주겠다는 뜻이 담긴 말이었다. 그리하여 군사들의 선두에서 용감무쌍하게 성문을 나서려는데 연락병이 급히 달려오더니 한 대군이 성박 20리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하고 알리는 것이 아닌가. 장하는 그 보고를 받고 기겁하며 반문한다. 뭐야? 저기 어느새 20리 밖에 진을 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선봉장 하후영이 파죽지세로 진격해 오다가 20리 밖에 진을 치고 전투 태세를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선봉장 하후영은 패구성을 향하여 질풍같이 진격해 오다가 장한이 출동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일단 그곳에 진을 치고 대오를 정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때 한신이 달려와 하후영에게 전략을 알려준다. 장한은 맹장 중에서도 맹장이요. 따라서 힘으로 싸워서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니 계교를 써서 사로잡도록 하시오. 그러면서 몇 가지 비책을 말해주었다. 하후영은 한신의 지시를 받고 패구성으로 전진해 가는데 장한이 어느새 비호같이 달려나오며 벼락 같은 소리를 내지른다. 유방이란 놈은 파초광으로 책봉되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일이지 무슨 욕심에서 남의 국경을 함부로 침범하느냐. 지금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물러가지 않는다면 한 놈도 살려두지 않겠다. 하후영이 크게 웃으며 대꾸한다. 항우란 놈은 관중왕의 자리를 빼앗고 의제까지 시해한 천하의 역적놈이 아니더냐? 그런 무도한 놈에게 붙어 먹고 사는 내 놈도 별반 다르지 않거늘 무슨 염치로 여기까지 달려나와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리고 있느냐? 이에 장한이 크게 노하며 장창을 천둥치듯 휘두르며 질풍같이 하후영을 향해 달려나왔다. 그러자 하후영도 장검을 휘두르며 응전하기 시작했다. 장한과 하후영 사이에 용호상박의 백병전이 벌어졌다. 장한은 워낙 이름난 맹장이지만 하후영도 누구 못지않은 용장이기에 두 사람 간의 불꽃 튀는 접전은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다. 10합, 20합, 30합. 숨가쁜 혈전이 계속되다가 하후영이 벼란간 쫓기기 시작하자 장한은 군사들을 휘몰아쳐 나오며 맹렬히 추격하였다. 하후영이 10여리를 쫓기자 장한은 더 이상을 쫓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하후영은 산 위에서 장한을 굽어보며 약을 올린다. 장한은 듣거라. 너는 닭 쫓던 개가 지붕만 바라보는 형세로다. 그러고도 내가 무슨 맹장이라고 거들먹대느냐. 장한은 악이 받쳤다. 이 못난 놈아. 패군지장이 무슨 염치가 있다고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리느냐. 누가 누구더러 패군지장을 운운하느냐. 나는 젊고 너는 껍데기만 남은 늙은이가 아니더냐. 장한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또다시 질풍같이 덤벼들었다. 하후영은 또다시 10여 합을 싸우다가 깊은 숲속으로 쏜살같이 쫓겨 들어가 버린다. 장한은 이제야말로 하후영을 놓칠세라 숲속으로 깊숙이 쫓아 들어갔다.
그리하여 잡힐 듯 쫓겨가는 하후영을 정신없이 쫓아가고 있는데 호련 맞은편 숲속에서 한신이 군사를 몰고 달려나오며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었다. 장안 장군, 잘 만났소이다. 그렇잖아도 여기서 장군을 기다리고 있었소이다. 지금이라도 곱게 항복하는 것이 어떻겠소? 장안은 한신을 보자 분노가 새삼스럽게 치밀어 올라서 남의 가랑이 사이나 들락거리던 천하의 비겁한 놈아. 내 목숨은 오늘로 끝장인 줄 알아라. 하고 외치며 무서운 기세로 덤벼들었다. 한신이 사오합쯤 싸우다가 말을 돌려 쫓기기 시작하니 계포, 계양 두 부장이 삼천기를 이끌고 장안을 쫓아오며 가난다. 옹왕휘하. 한신이란 놈은 우리를 유인하기 위해 거짓으로 쫓기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제는 추격을 단념하시고 본진으로 돌아가심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그러나 장안은 자신만만한 어조로 그대들은 지금 무슨 못난 소리를 하고 있는가. 적군 10만 명이 한꺼번에 덤벼오더라도 말머리를 돌릴 내가 아니다. 그러면서 다시 추격을 계속하는데 호련 비마가 질풍같이 다가오더니 장안에게 아르는 것이다. 한신과 하후영이 도망가는 곳을 알았습니다. 장안은 그 소리에 귀가 번쩍 트였다. 거기가 어디냐? 그놈들을 한꺼번에 생포하게 빨리 알려라. 비마가 대답한다. 한신과 하후영이 혼비백산으로 무작정 도망을 치다가 산중에서 길을 잃어 오도 가도 못하고 방황하고 있사옵니다. 빨리 추격해 가시면 그들을 쉽게 생포하실 수가 있을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나를 그리로 빨리 인도하여라. 비마가 손을 들어 가리키기가 무섭게 장안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며 그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하였다. 장안에게 이처럼 중요한 정보를 알려준 비마는 과연 누구였을까? 문제의 비마는 한신이 보낸 사람이었다. 한신은 장안을 유인하기 위해 배짱이 두둑한 부하 한 사람을 적으로 가장시켜 장안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장안은 워낙 흥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마의 정보에 대해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그가 가리킨 숲속으로 덮어놓고 달려들어간 것이었다. 한신이 도망갔다는 곳은 험악한 산골짜기였다. 게다가 좌우에는 수목이 울창하여 앞이 내다보이지 않았다. 장안은 한신과 하후영을 생포하고 싶은 욕심에서 무작정 계속하여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러나 아무리 달려가도 사람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아차! 내가 그놈의 위계에 빠진 것이 아닐까? 그런 불안감이 번개같이 떠올라 말을 멈추며 뒤를 돌아다 보니 아군 장병들은 한참 뒤에 따라오고 있지만 적의 모습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문득 깨닫고 보니 어느 새날이 저물기 시작하여 산골짜기에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철수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장안은 급히 회굴령을 내렸다. 그리하여 깊은 숲속을 절반쯤 빠져나온 바로 그때 호련 산상에서 철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오더니 그것을 신호로 사방에서 불길이 솟아오르기 시작하여 동서사방의 숲이 삽시간에 불타오르면서 초구는 눈 깜짝할 사이에 불바다에 포위되어 버렸다. 장안은 크게 당황하며 불을 뚫고 나가라 하고 불호령을 내렸다. 그러나 불길이 워낙 맹렬하여 초군들은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다가 불에 타 죽는 병사가 부지기수가 되면서 현장은 아비규환을 이루었다. 장안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싶어서 단신으로 불바다를 뚫고 나가려니까 계포와 계양이 급히 다가오며 저기 보이는 오솔길로 넘어가면 복령으로 나가게 됩니다. 거기까지 가시면 우리 군사들이 있을 것이옵니다. 하고 알리는 것이었다. 세 사람은 투구를 깊숙이 눌러쓰고 결사적으로 오솔길 방향으로 말을 몰아나갔다. 장안은 계포와 계양의 부축을 받아가며 고개를 2개씩이나 넘어오고 나서야 마음이 놓였다. 수많은 전쟁을 겪어온 장안이지만 이날처럼 곤욕을 당해보기는 생전 처음이었다. 고개 위에서 살펴보니 저 멀리 들판에 수십 호의 인가가 달빛에 바라보였다. 그러나 밤이 깊어 마을은 적막하기 이를 데 없어 보였다. 산을 넘어오시느라고 몹시 피곤하시겠습니다. 인가에 들러 잠시 쉬어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계포가 그렇게 말하자 장안은 고개를 설레설레 젓는다. 인가에 한신이 잠복해 있을지도 모르니 차라리 산신당 안에서 쉬어가기로 하세. 세 사람이 산신당 안으로 들어가 잠시 쉬고 있노라니
한 무리의 군사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혹시나 한나라 군사들이 아닌가 싶어 세 사람은 숨을 죽이고 밖에 동정에 귀를 고추 세웠다. 옹왕께서 이쪽으로 피해 오셨을 텐데 아무데도 보이지 않으시니 어디로 가신 것일까? 하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목소리는 초군대장 염화통의 음성이 분명하였다. 장하는 너무도 반가워 산신당에서 뛰어나오며 염화통에게 외쳤다. 이 사람아, 나 여기 있네. 내가 이리로 올 줄을 어떻게 알고 군사를 이리로 몰고 왔는가? 염화통은 횃불을 들어 장안을 확인해보고 크게 기뻐하며 대답한다. 장평 장군께서 말씀하시기를 옹왕께서 승리에 도취하여 한신의 위기에 빠져 있을지도 모르니 빨리 복령으로 가보라고 해서 이리로 왔습니다. 고맙네. 자네가 와주어서 이제는 걱정이 없게 되었네. 적이 또다시 나타날지도 모르니 빨리 패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장안은 염화통과 함께 패구로 황급히 돌아오다가 중도에서 장평과 손안도 만나게 되었다. 그들 역시 장안을 구출하려고 2000기의 병력을 거느리고 급히 달려오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장안은 구사일생으로 패구성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패구에 돌아와서 병력을 점검해 보니 2만 명의 병사 중에서 겨우 3000명밖에 남지 않았다. 아, 나로서는 일생일대의 대참패였다. 그러나 한신 따위에게 끝까지 패할 내가 아니다. 오늘의 패배를 거울 삼아 한신에게 톡톡히 안갚음을 하리라. 어디 두고 보자 한신 이놈. 장안은 절치부심하며 저광 동해와 세광 사마흔에게 그간의 경과를 소상하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세 사람이 힘을 합하면 한신 따위를 때려잡는 것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보다도 쉬운 일이오. 그러하니 우리들은 더욱 견고한 합동작전을 펴나가기로 합시다. 이렇게 장안은 아직도 한신을 우습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삼진왕 제압. 장안은 패구성으로 간신히 돌아왔지만 몸에는 지난 전투의 상처가 곳곳에 남아있어 당분간 싸울 의욕이 전혀 없었다. 그리하여 전군에 다음과 같은 대응 대책을 선포하였다. 아군은 적들과 일체 싸울 생각을 말고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오직 지키기만 하여라. 적은 조만간 대거 공격해 올 것이나 우리의 성은 워낙 금성철벽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어도 결코 함락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왕년에 천하를 주름잡던 장안이 내린 명령치고는 너무도 굴욕적인 대응책이었다. 바로 그 다음날 한나라 군사들은 패구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본격적으로 공격을 퍼붓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공격은 놀랍도록 치열하였다. 그러나 패구성은 사방이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가 백수대강이 패구성을 에워싸고 있어서 단순한 무력 공격만으로는 도저히 함락시킬 수는 없었다. 한군 대장 숙손통과 장창 등은 아무리 공격을 퍼부어도 효과가 없자 대원수 한신에게 품한다. 지금처럼 패구성을 공격해서는 성을 함락시킬 가망이 없사옵니다. 게다가 사마흔과 동해의 지원군까지 몰려오게 되면 우리는 점점 불리해질 것입니다. 원수께서는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 주시옵소서. 한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한다. 그렇잖아도 지금 새로운 계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요. 패구성을 닷새 안에 함락시킬 계책을 생각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그리고 한신은 대장 조참을 아무도 모르게 패구성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리하여 멀리 바라다 보이는 패구성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조참에게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들려주었다. 지금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패구성은 백수대강의 두 줄기 물길로 둘러싸여 있소. 산에서 흘러내려오던 강물이 두 줄기로 갈리면서 한쪽 물은 패구성의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다른 한 가닥 물은 패구성 서쪽으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오. 내 말 알아듣겠소? 예, 알겠습니다. 한신은 말을 계속한다. 우리가 단순히 무력만 퍼부어서는 패구성을 함락시킬 가망이 없으니까 이제는 부득이 물로써 적을 함락시킬 방법을 써야 하겠소. 장군에게 군사 3000을 줄 테니 장군은 이제부터 그들로 하여금 모래주머니를 만들게 하여 동서 양물줄기의 물을 가로막는 볼을 오늘 중에 높이 쌓아 올리도록 하시오. 때마침 장마 직후여서 물이 무척 풍부함으로 볼을 높이 쌓았다가 일시에 터뜨려 버리면 모든 물이 패구성 안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가
우리는 애써 싸우지 않고도 적을 순식간에 물고기 밥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을 것이오. 한신은 조참에게 백수대강 원류의 볼을 쌓으라는 명령을 내려놓고 이번에는 손숙통에게 군령을 내렸다. 장군은 패구성을 포위하고 있는 군사들에게 앞으로 닷새 동안 계속 공격을 하도록 명령하시오. 그런 연후에 닷새째 되는 날 자시 자정 전후부터 군사들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모두 산상으로 철수시키시오. 한신은 수공작전의 비밀을 은폐하기 위해서 물막이 볼을 쌓고 물을 담아두는 기간 동안 공격을 계속하도록 위계전술을 명령하였다. 한편 장안은 일절 싸울 생각은 아니하고 성 안에서 농성만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적의 화살이 공중으로부터 빗발처럼 계속 쏟아져 내려오는 데는 불안감을 금할 길이 없었다. 그런데 엿새째 되는 날 새벽이 되자 갑자기 화살이 하나도 날아오지 아니하고 적진은 쥐죽은 듯이 고요한 것이 아닌가? 장안은 지극히 의심스러웠다. 적진이 벼랑간 조용해졌으니 이게 웬일이냐? 적은 화살이 떨어져서 아예 철수를 해버린 것이 아닐까요? 제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장수 하나가 막루에 올라가 적정을 살펴보고 오더니 개미떼처럼 들끓고 있던 그 많은 한나라 군사들이 밤사이에 모두 어디로 갔는지 지금은 한 놈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며 한마디 덧붙여 말한다. 아무리 공격을 하여도 우리 쪽에 응전이 전혀 없으니까 기진맥진하여 깨끗이 철수해버린 것이 확실합니다. 장안은 그 보고를 듣고 무릎을 치며 기뻐하였다. 그러면 그렇지. 제까지 것들이 제 아무리 공격을 해본들 결코 함락될 우리의 성이 아니다. 이제는 마음 놓고 편히 쉬도록 하거라. 장안의 입에서 그런 말이 떨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갑자기 홍수가 노도처럼 밀려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성 안이 삽시간에 물바다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게 웬 물이냐? 군사들은 난데없는 홍수에 허우적거리며 우왕좌왕 어쩔 줄을 몰랐다. 홍수는 시시각각 불어나 도도하게 흘러드는 물결에 인마가 둥둥 떠내려갈 지경이고 보니 성안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지옥을 방불케 하였다. 날은 멀쩡하게 개어있건만 난데없는 홍수가 엄습해오고 있는 괴이한 현상. 그것은 백수대강의 물을 닷새 동안이나 가두어 두었다가 일시에 볼을 무너뜨려 놓은 데서 나타난 인위적인 대홍수였건만 장안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아무러나 장안은 영문 모를 홍수에 쫓겨 몇 사람의 장수들과 함께 북문으로 달려나와 도림성으로 피난을 가는 수밖에 없었다. 한신은 산 위에 몸을 숨기고서 장안이 도망가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조참에게 명한다. 장안이 패구성을 버리고 도림으로 쫓겨갔으니 이제는 성 안의 물을 빨리 뽑아버리고 전투 정리를 신속히 하도록 하시오. 그런 연후에 대왕 전하를 패구성으로 모셔와야 하겠소. 이렇게 한신은 패구성을 수공작전으로 점령한 후에 한왕을 모셔다 놓고 창고에 쌓여있던 곡식을 백성들에게 푸짐하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자 오랫동안 가혹한 수탈에 시달려 오던 백성들은 한왕의 성덕을 저마다 입을 모아 찬양하였다. 한편 역양성에 있는 세광 사마은은 장안이 패구성을 빼앗기고 도림성으로 쫓겨갔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랐다. 그리하여 대장 이지를 불러 긴급 대책을 논의하였다. 한신이 패구성을 점령했다니 이제는 우리에게 덤벼올 게 아닌가. 저들은 우리보다 군사가 많고 화력이 앞서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이지가 대답한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므로 고노성으로 사람을 보내어 저광 동해와 합동작전을 펴면서 항왕께 구원병을 요청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옵니다. 그리하여 사마은은 동해와 항우에게 사람을 보내놓고 좋은 소식을 고대하고 있는데 돌연 비마가 달려오더니 한나라 군사들이 지금 유가진으로 진격해오고 있는 중이옵니다. 하고 알리는 것이 아닌가. 사마은은 크게 놀라면서 한나라 군사들이 어느새 유가진까지 진격해왔다는 말이냐? 여기서 유가진까지는 몇 리나 되느냐? 100리 거리밖에는 안 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앉아서 당할 수는 없으니 마주 달려나가서 중도에서 섬멸시켜버려야 하겠다. 사마은은 대장 경창과 오륜을 선봉장으로 삼아 1만 군사를 거느리고 역양성에서 50리 밖에 진을 치게 하고 자신도 1만 군사를 이끌고 30리 밖까지 나와 후진을 지키고 있었다. 한편 한신은 대군을 이끌고 역양성으로 진군을 하다 보니 저 멀리 산중에 적의 무리가 진을 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자기가 지금부터 정벌하려는 사마흔의 군사임이 분명하였다. 한신은 행군을 멈추고 몸소 진두로 달려나와 적진을 향하여 외쳤다. 사마흔 장군은 들으시오. 한나라 군사는 본시가 1000병이오. 따라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적이 없는 법이오. 그런데 장군은 어찌하여 순순히 항복할 생각은 아니하고 우리와 정면으로 싸우려 하고 있소. 이는 1000명에 어긋나는 일임을 어찌 모르시오. 그야말로 적의 기세를 말로 꺾어버리려는 오만불손하고도 모욕적인 공갈이었다. 사마흔은 후방에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한신의 공갈을 직접 듣지는 못했다. 그러나 선봉대장 경창과 오류는 공갈에 크게 분노하여 한신에게 마구 덤벼들었다. 한신이 사오합을 싸우다가 몸을 뒤로 피하니 번쾌와 주발이 번개처럼 달려나와 싸움을 가로막았다. 경창과 오륜도 녹록치 않은 장수들인지라 네 장수의 싸움은 불을 뿜는 듯이 격렬하였다. 쫓고 쫓는 격렬한 싸움이 30여 합쯤 계속되었을 무렵 번쾌가 돌연 장검을 휘둘러 경창의 목을 날려버리니 오류는 크게 놀라 말머리를 돌려 도망을 치기 시작하였다. 도망가는 적을 그냥 내버려둘 한신이 아니었다. 적을 가차없이 추격하라. 한신이 대군을 이끌고 30리를 추격하니 사마흔이 1만기를 이끌고 마주 달려나오며 한신에게 외쳤다. 한신은 듣거라. 옹왕이 어쩌다가 너에게 패구성을 빼앗겼지만 너 같은 겁장이에게 성을 빼앗길 내가 아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같은 놈은 당장이라도 사로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한신이 웃으면서 대답한다. 너는 장안의 졸개가 아니냐? 나는 장안조차 대번에 정벌해버렸거늘 내가 주제넘게 무슨 큰 소리를 치고 있느냐? 한신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마흔은 장창을 꼬나잡으며 한신에게 덤벼들었다. 한신이 사마흔을 상대로 5, 6합을 싸우고 있는데 번쾌와 주발이 또다시 말을 달려나와 싸움을 가로막았다. 그리하여 10여 합을 더 싸우다가 사마흔이 힘에 겨워 도망을 치고 있는데 호련 신기와 관영이 앞을 가로막으며 마주 달려나왔다. 혼비백산한 사마흔이 포위망을 간신히 뚫고 성문 앞까지는 무사히 돌아올 수는 있었다. 그러나 한나라 군사들이 어느새 성을 점령해버렸는지 그들은 사마흔을 보자 성벽 위에서 입을 모아 이렇게 놀려대는 것이었다. 역양성은 이미 함락되었으니 성주는 빨리 항복이나 하시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고 보니 사마흔은 전신에 힘이 쭉 빠져나가 버려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아, 나도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사마흔의 입에서 그와 같은 한탄이 나오기가 무섭게 한나라 군사들은 벌떼처럼 덤벼들어 사마흔의 몸에 결박을 지어버렸다. 그리하여 한신의 앞에 꿇어앉혀 놓으니 한신은 사마흔의 결박을 손수 풀어주며 부하들에게 이 어른을 나와 똑같은 상좌로 모셔 올려라 하고 정중하게 대해주는 것이 아닌가. 사마흔은 패군지장인 자기를 이처럼 깍듯이 대해주는 영문을 알 길이 없었다. 그리하여 한신에게 배복 엎드려 절하며 말한다. 망국의 포로인 나를 무슨 까닭으로 이처럼 정중하게 대해주십니까? 한신은 사마흔을 대청마루로 모셔 올려다가 동등하게 대좌하여 조용히 말을 한다. 장군은 진나라 때부터 명장으로서 지금은 왕위에까지 오르신 분이요. 장군이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에게 귀순을 해오신다면 그로써 전쟁도 피할 수가 있고 백성들도 고통받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요. 만약 장군께서 저희와 협력해 주실 수만 있다면 장군과 나 사이에 신분고하가 어찌 있을 수 있겠소이까? 사마흔이 한신의 간곡한 설득에 크게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대답한다. 대원수께서 나를 이처럼 후하게 대해주시니 내 어찌 보답이 없을 수 있소리까? 이제부터는 초패왕을 버리고 한왕을 위해 대원수의 명령에 따르기로 하겠나이다. 한신은 크게 기뻐 사마흔의 손을 마주 잡으며 다시 말한다. 장군이 이제부터 한왕을 위해 공로를 세우신다면 후일에 또다시 왕위에도 오르실 수 있소리다. 이제부터는 한왕을 위해 무슨 일이라도 다할 결심이니 원수는 명령만 내려주소서. 고맙소이다. 나는 앞으로 장군의 활약에 많은 기대를 걸겠습니다. 한신은 이렇게 말을 한 뒤 잠시 숨을 고른 후 이번에는 사마흔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말했다. 우리가 역양성을 점령했다고는 하지만 나는 아직 정식으로 입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승자요 장군은 패자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이미 뜻을 같이 하기로 맹세를 하였으니 우리 사이의 승자와 패자의 구별이 어찌 있으오. 역양성 주인은 어디까지나 장군이었으니까 오늘의 입성식에는 장군도 나와 함께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소이다. 너무도 뜻밖의 요청에 사마은은 얼른 대답할 바를 몰랐다. 그러자 한신이 다시 말한다. 역양성은 이미 한나라의 영토요. 우리 두 사람은 모두가 한왕의 신하이니 조금도 거북하게 여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장군께서는 부디 나의 요청을 들어주소서. 한신은 사마흔이 한나라의 귀순한 사실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도 하고 또 사마흔의 위신도 세워주고 싶어서 일부러 이런 제안을 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날의 입성식에는 한신과 사마흔이 똑같은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그리고 한신은 입성식이 끝나는 대로 백성들에게 한왕의 이름으로 많은 구휼미를 나눠주었다. 백성들은 구휼미를 받아가며 저마다 한왕 만세를 외쳐대니 사마흔도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말한다. 한왕께서 덕망이 높으신 분이라고 들어왔지만 백성들이 한왕을 이렇게나 사모하고 있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한왕에게 모든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한신이 말한다. 장군이 한왕을 위해 애써주셔야 할 일이 꼭 하나 있소이다. 제가 한왕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일이 어떤 일이옵니까? 사마흔이 진지한 얼굴로 묻자 한신이 대답한다. 지금 우리의 당면 과제는 저광 동해를 귀순시키는 일이요. 우리가 고노성으로 쳐들어가면 동해는 반드시 항전에 올 것인데 그렇게 되면 피차간의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고노성 백성들의 고통도 막대할 것이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반드시 전쟁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오. 따라서 전쟁 대신 화해를 하는 것이 좋겠는데 장군께서는 동해와 매우 절친한 사이시니 그에게 서한을 보내시어 스스로 귀순에 오도록 설득하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사마흔이 즉석에서 대답한다. 그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옵니다. 동해와 저는 친분이 두터운 사이이므로 제가 이해로써 설득하면 반드시 들어줄 것이옵니다. 그리하여 사마흔은 동해에게 항복 권고문을 써서 대장 이지를 시켜 동해에게 보내었는데 항복 권고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세광 사마흔은 삼가 저광 동해휘하께 글어를 올립니다. 우리 두 사람은 옛날에는 모두가 진나라 장군이었건만 진왕이 무도하여 초군의 손에 패망하는 바람에 우리는 옹왕 장안을 따라 초패왕 항우에게 귀순했던 것은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왕은 성품이 관인 대도한 데다가 천하의 민심이 오직 그분에게만 쏠려 있는 형편입니다. 항왕은 그분에게서 관중왕의 자리를 억지로 빼앗고 난 뒤 한왕을 파촉으로 쫓아보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명이란 것은 어쩔 수가 없는 법이어서 이제 한신 장군은 한왕을 받들고 동정에 왔는데 알고 보니 한신 장군의 용병술은 손자나 오자보다도 더욱 뛰어나서 대산관을 순식간에 점령하고 패구성도 수공작전으로 쉽게 점령해버렸습니다. 이에 본인은 하늘의 뜻에 따라 이미 한왕에게 귀순하여 왕작과 다름없는 대우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고 보면 귀왕 혼자만이 고립된 형편인데 끝까지 버티기는 피해만 커질 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으니 귀왕도 나와 같이 귀순하시어 여생의 운명을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옵니다. 나의 신이 많은 대장 이지를 일부러 보내어 이 글을 전해드리오니 기쁜 화답을 꼭 보내주소서. 그 당시 동해는 한나라 군사들이 역양성에 입성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노성 30리 밖에 진을 치고 한신과의 싸움을 준비하는 중이었다. 동해는 진중에서 사마흔의 서한을 받아보고는 크게 화를 내며 나는 한신과 단 한 번도 싸워본 일도 없는 사람인데 싸워보지도 않은 나에게 항복을 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이따위 글을 가지고 온 저놈을 당장 쫓아내어라. 하고 불호령을 내리며 이지의 눈앞에서 사마흔의 서한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무장의 기계로서는 당연한 분노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국가의 흥망은 감정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 이지는 죄인 취급을 당하는데 크게 반발하며 동해에게 정면으로 대들었다. 장군을 위해 진실로 개탄에 마지 않는 바이오. 장군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오. 장안 장군은 한신 장군에게 패망해버렸고 사마흔 장군은 한나라에 귀순해버려서 이제는 장군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소.
그런데 이 3만의 병력과 3, 4명의 대장만 가지고 한나라의 수십만 대군을 어떻게 감당하시겠다는 말이요. 게다가 장군은 지략에서 한신을 당해내지 못하고 용맹에 있어서는 번쾌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요. 만약 한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날이면 장군은 나라는 물론 성도 잃고 가족도 잃게 될 것인데 그때에는 몸을 어디에 의탁할 생각이란 말이요. 그러자 동해는 모욕감을 견디지 못하고 치를 떨면서 부하들에게 벼락 같은 호령을 내렸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결박지어 옥에 가두어 버려라. 내 당장 적진으로 달려가 한신과 번쾌를 한꺼번에 사로잡아다 놓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놈의 목을 베어버릴 것이다. 이지는 결박을 당하고서도 동해를 여전히 비웃었다. 한신과 번쾌를 생포해 오기는커녕 그들의 졸병 한 명이라도 잡아오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장군의 손에 죽어주겠소. 보나마나 싸움이 붙기만 하면 장군은 대번에 한신의 손에 사로잡히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오. 동해는 더욱 화가 동하여 내 놈에게 나의 용맹함을 직접 보여주고 말겠다. 하고 큰 소리를 치고 나서 유림과 왕수도 두 장수와 함께 3만 군사를 이끌고 한나라 진영으로 달려나갔다. 한편 이지의 수행원들은 이지가 동해에게 곤혹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꼴을 보고 황망하게 돌아와 한신에게 모든 사실을 자세하게 보고하였다. 한신은 보고를 다 받고 나서 소리내어 웃으며 말했다. 세상에 무지처럼 무서운 만용이 없다더니 동해가 꼭 그런 꼴이구나. 그렇다면 내 기필코 동해를 사로잡아 보여주리라. 마침 그때 부관이 급히 달려들어와 한신에게 아른다. 동해가 3만 군사를 이끌고 우리 진지 오리밭까지 접근해 와서 원수와 직접 승부를 결하자고 호기를 부리고 있사옵니다. 그때 번쾌가 달려들어오며 말한다. 동해가 소장을 생포해 가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라옵건대 원수께서는 소장으로 하여금 그자를 생포해 오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신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동해를 생포하려다가 거꾸로 장군이 생포를 당하면 어떡하지요? 원수께서는 무슨 말씀을? 어떤 일이 있어도 소장이 그자를 생포해 오고야 말겠습니다. 직접 싸워서는 생포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내가 알려드리는 대로 하시오. 그리고 한신은 번쾌에게 귀옛말로 작전 계획을 소상하게 일러주었다. 번쾌는 한신의 비밀 지령을 받고 나자 일선으로 나가는 대신에 사마흔에게 찾아가 사마흔의 감정을 이렇게 건드려 주었다. 동해라는 자가 장군의 서한을 읽어보고 많은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다고 하니 세상에 이런 모욕이 어디 있겠소. 게다가 장군이 가장 총애하는 이지 장군까지 옥에 가두고 돌려보내주지 않으니 동해를 우리가 생포해 오지 않으면 장군의 위신이 말이 아닐 것이오. 장안의 최후. 사마흔은 머리를 무겁게 끄덕이며 대답한다. 아닌 게 아니라 동해가 나를 이렇게까지 모욕할 줄은 나 역시 몰랐소이다. 사태가 이렇게 되고 보니 동해를 내 손으로 사로잡아 오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지만 어떻게 해야 그를 생포해 올 수 있을지 모르겠구려. 그 방법은 지극히 간단하지요. 그리고 번쾌는 한신에게 들은 계략을 사마흔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장군의 아드님 한 분을 볼모로 해가지고 우리들 100여 명이 한밤중에 동해의 진영으로 귀순해 가는 형식을 취하면 됩니다. 그러면 동해는 우리들의 귀순을 기꺼이 받아줄 것이니 다음날 장군께서 아드님을 구출한다는 명분으로 공격해 오셨을 때 우리들이 내부에서 들고 일어나 동해를 생포해버리면 될 것입니다. 사마흔은 그 계략을 듣고 크게 감탄하며 말한다. 그야말로 절묘한 계책이요. 다행히 동해는 나의 맏아들 동식의 얼굴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애를 결박지어 끌고 가도록 하시오. 번쾌는 크게 기뻐하며 그날 밤 100여 명의 정병들과 함께 동식을 볼모로 앞세워 가지고 동해의 진영으로 넘어갔다. 그리하여 동해에게 볼모를 내보이며 말했다. 저희들은 본래가 초나라 백성이었는데 사마흔 장군이 한나라에 항복을 하는 바람에 마지못해 한나라에 끌려갔던 병사들이옵니다. 그러나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날로 간절하여 비밀리에 한나라를 탈출할 생각이었는데 때마침 사마흔 장군의 아들이 야간 순시를 나왔기에 그를 볼모로 잡아가지고 이곳으로 넘어온 것이옵니다. 바라옵건대 장군께서는 저희들의 충정을 생각하시어 부하로 받아주시옵소서. 동해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그리고 볼모로 잡혀온 동식을 눈앞에 두고 호되게 꾸짖었다. 내 놈의 아비는 나와 함께 항왕을 충성스럽게 받들어 온 덕택의 왕작의 지위까지 누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항왕을 배반하고 한나라로 변심해 갔으니 내 기필코 내 놈의 아비를 생포하여 팽성에 계신 항왕에게 선물로 바치기로 하겠다. 다음 날 아침 사마은은 한나라의 상징인 붉은 길을 높이 들고 동해의 진영으로 달려왔다. 그리하여 동해를 보고 큰 소리로 꾸짖어 말했다. 그대는 어찌하여 천하의 대세를 그렇게도 모르는가? 항우는 진왕제를 죽이고 진나라의 군사들까지 생매장으로 죽였으니 우리들의 진짜 원수는 항우가 아니고 누구란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는 나의 충고의 서한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이지를 잡아 가두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아들까지 생포해 갔으니 이 무슨 어리석은 짓이란 말인가? 더구나 그대는 한신장군을 죽이고 번쾌를 생포하겠다고 장담을 했다고 하는데 정작 싸움이 시작되면 생포될 사람은 그대가 될 것임을 알아라. 그러자 동해가 크게 웃으면서 대답한다. 번쾌라는 자가 어떤 놈인지 내가 그 자를 보는 대로 단박에 사로잡아 보일 테니 번쾌라는 자나 빨리 내보내 보아라. 동해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동해의 등 뒤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던 번쾌가 번개처럼 달려나와 동해를 말 위에서 끌어내려 땅바닥에 내동댕이치며 외쳤다. 이놈! 내가 찾던 한나라 대장군 번쾌는 바로 여기에 있다. 어디 내 놈의 손에 내가 붙잡힐성 싶더냐? 동해는 번쾌의 얼굴을 보고 기절초풍을 하였다. 어젯밤 동식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귀순해 왔던 바로 그 사람이 한나라의 맹장 번쾌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동해의 부장 유림과 왕수도가 그 사실을 알자 칼을 뽑아들고 번쾌에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번쾌와 시무가 덤벼들던 유림과 왕수도를 간단히 한 칼에 베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번쾌와 사마흔이 동해를 역양성으로 끌고 오니 한신은 동해를 타일러 말한다. 그대는 본래가 진나라의 장성이 아니었던가? 따라서 그대가 진나라의 원수인 초나라를 도와 한나라와 싸운다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겠소. 그러니 그대가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친다면 모르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그대를 차명에 처할 수밖에 없겠소. 그러자 번쾌가 앞으로 나서며 한신에게 품한다. 일시적인 과오는 누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오니 원수께서는 동해에게 특별 은총을 내리시어 한왕께 귀순할 기회를 주소서. 동해는 반드시 우리에게 귀순할 것이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번쾌가 동해를 옹호하고 나서자 동해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번쾌에게 큰 절을 올리며 참회의 눈물만 흘렸다. 한신은 그 광경을 목격하고 번쾌에게 회심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리하여 삼진왕의 마지막 사람이었던 동해마저 귀순함으로써 삼진은 깨끗이 평정되었다. 한왕이 고노성에 입성하자 한신의 전공을 크게 치하하며 말한다. 삼진왕의 거점인 패구, 역양, 고노의 세 성을 단시일에 모두 평정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대원수의 탁월한 계책 덕분이었소. 내가 워낙 불민하여 대원수의 대제를 미처 모르고 있었던 데다가 승상의 천거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오. 한신이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한다. 우리가 삼진을 쉽게 평정할 수 있었던 것이 어찌 신의 공로라 할 수 있으오리까? 모든 것은 대왕 전하의 천이 덕택인 줄로 아뢰옵니다. 무슨 말씀을? 원수의 겸허하신 마음가짐에 거듭 탐복만이 있을 뿐이요. 그리고 한왕은 말머리를 돌려 우리가 삼진을 평정하였으니 이제는 함양을 평정해야 할 게 아니오. 함양은 언제쯤 공략하시려오? 하고 물었다. 한신이 대답한다. 함양을 취하기는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옵니다. 그러나 장안이 패구성을 버리고 지금은 도림성으로 쫓겨가 집거 중이므로 우리가 군사를 모두 함양으로 이끌고 가게 되면 장안은 패구성을 다시 탈환하여 우리의 보급로를 차단할 위험이 농후하옵니다. 그렇게 되면 함양성 공략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오니 대왕께서는 당분간 이곳에 머물러 계시면서 민심을 수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신이 도림에 은거 중인 장안을 먼저 처치하고 난 뒤 함양으로 떠나갈 것이옵니다. 다음 날 한신은 조참, 주발, 시무, 신기 등 4대장을 대동하고 1만 군사를 이끌고 도림성 정벌에 나섰다. 이때 장안은 도림성에서 전상을 치료하며 팽성에서 지원군이 오게 되면 패구성을 탈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돌연 한신이 1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직접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리는 게 아닌가. 장안은 크게 분노하며 대장들에게 말한다. 남의 사타군이 미치나 기어다니던 한신이라는 고부가 패구성을 빼앗고 나더니 기고만장하여 이곳까지 쳐들어온다고 하니 이번만은 그대들이 힘을 모아 서력을 해줘야 하겠다. 그러자 대장 손안이 앞으로 나서며 아랜다. 우리는 병력이 열세이고 지난 전투로 인해 피해가 막심한 터이니 팽성에서 지원군이 올 때까지 성을 지키고만 있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섣불리 싸우려 하다가는 오히려 적의 술책에 말려들기가 쉬울 것이옵니다. 손안의 말은 지극히 옳은 말이었다. 그러나 팽성에 여러 차례 지원군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군이 언제 와줄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장안은 얼른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그는 오랫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문득 고개를 들며 말했다. 지원군을 급히 보내주도록 팽성에 여러 차례 요청을 했지만 항왕은 이 순간까지도 지원군을 보내주지 않고 있소. 어쩌면 거리가 먼 관계로 지원군이 지금 오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와주기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형편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오기 전에 우리가 적에게 포위를 당하게 되면 우리는 군량 부족으로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요. 그러니 우리가 어려워지기 전에 되도록 빨리 승부를 겨래야 될 것이요. 이리하여 장안은 염화통, 계포, 계양, 손안 등 네 장수와 함께 5천밖에 안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비장한 각오로 성을 나와 적진을 향하여 출동하였다. 한신은 장안을 보자 가까이 다가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장안 장군은 패구성을 빼앗긴 주제에 아직도 나와 싸울 용기가 남아있는가?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니 이제는 순순히 항복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장안은 조롱을 당하자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이 쓸개 빠진 고부놈아. 용기가 있거든 우리끼리 겨뤄보자. 하고 외치며 한신을 향하여 질풍같이 덤벼들었다. 그러자 조참과 주발이 등 뒤에서 번개같이 달려나가 싸움을 가로막아 양군 사이에는 치열한 격전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중과 부적, 군사의 숫자에서 밀리다 보니 싸움이 오래 계속될수록 장안의 군사들이 밀리게 되자 모두 말머리를 돌려 도림성으로 도망을 치기 시작하였다. 한신이 그 광경을 보고 붉은 깃발을 높이 흔들자 뒤에서는 조참과 주발이 장안을 맹렬히 추격해 오는데 후련 전방에서는 신기와 시무가 많은 군사들로 퇴로를 가로막고 나서는 것이 아닌가. 도간의 신세가 되어버린 장안은 계포, 계양과 함께 결사적으로 싸웠다. 그러나 싸우면 싸울수록 만신창이가 되어 마침내 몸을 가누기조차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아,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난단 말인가. 하늘을 우러러 장탄식을 내뱉은 장안은 자신을 향해 점점 조여오는 포위망을 도저히 뚫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순간 그는 자기의 칼로 자신의 목을 찔러 비장하게도 자진하고 말았다. 진실로 무장다운 부끄러움이 없는 최후였다. 이로써 진왕 때부터 군인의 길로 들어서 수많은 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항우에게 투항하여 자기 자신의 본향인 진나라를 멸망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했으면 항우에 의해 옹왕으로 봉해졌던 장안은 한신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된 것이었다. 장안이 죽고 나자 계포와 계양은 최후까지 싸움을 계속하다가 한나라 군사들에 의해 목이 달아나 버렸고 염화통과 손안은 백기를 높이 쳐들고 항복하였다. 한신은 전투 중지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염화통과 손안을 가까이 불러 말한다. 그대들은 천명을 알고 순순히 항복해 주어서 고맙소. 장안 장군도 항복을 했더라면 목숨은 건질 수 있었는데 안타까운 일이오. 손안이 대답한다. 장안 장군은 자신의 용맹을 너무도 과신한 탓으로 오늘의 비운을 초래하게 된 것이옵니다. 한신이 염화통에게 물었다. 도림성을 지키는 병력은 얼마나 남았는가? 염화통이 대답한다. 성의 수비 병력은 4,500명 뿐이옵니다. 그러나 그들도 군량 부족으로 모두가 굶주려 있기 때문에 제가 대원수를 모시고 들어가면 모두가 저항 없이 대원수께 굴복할 것이옵니다. 한신이 염화통과 손안을 앞세우고 붉은 깃발을 휘날리며 도림성으로 다가가니 과연 군사들은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쌍수를 들어 한신의 입성을 환영해 주었다. 한신은 성 안으로 들어오자
굶주린 백성과 군인들에게 구휼미를 골고루 나눠주어 민심을 안정시킨 뒤에 고노성으로 다시 돌아와 한왕에게 아랜다. 장안을 처치함으로써 후환을 없앴사오니 이제는 안심하고 함양으로 진군할까 하옵니다. 그런데 출전하기에 앞서 대왕전에 특별히 앙탁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한왕은 장안을 제거하였다는 소식에 크게 놀라면서 무슨 일인지 어서 말씀해 보시오. 원수의 부탁이라면 내 어찌 마다하겠소. 황은이 망극하옵니다. 실은 이번에 제게 항복해온 여마통과 소나는 비록 적장이기는 하오나 그들은 재능이 비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충성심 또한 의심할 여지가 없사옵니다. 그러하니 그들 두 사람을 특별히 대장으로 발탁했으면 싶사오니 대왕께서는 윤허를 내려주시옵소서. 한왕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다. 포로로 잡아온 적장을 대장으로 발탁하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오? 지난번에 장평과의 대산관 전투 때에는 장평이 우리의 가짜 귀순병을 호위 대장으로 썼다가 우리에게 완패당한 일이 있었는데 원수께서는 그 일을 어느새 잊어버리셨단 말씀이오? 적의 포로를 대장으로 등용하자는데 반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한신은 자신을 가지고 말했다. 그 일을 신이 어찌 잊어버렸소리까? 그러나 그 일과 이번 일과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옵니다. 뭐가 어떻게 다르다는 말씀이오? 함양을 공략하려면 그들을 반드시 이용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기에 특별히 앙탁드리오니 대왕께서는 신을 믿으시고 윤허를 내려주시옵소서. 한왕은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원수께서 그처럼 말씀하시니 내 어찌 끝까지 반대해야 하겠소. 나는 원수만 믿으니 원수가 알아서 생각대로 하시오. 이리하여 한신은 여마통과 소난을 그날로 한나라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포로로 잡은 적장들을 대장으로 발탁하여 무엇에 쓰려는지 그 내막은 오로지 한신 자신만이 알고 있는 깊은 계략이었다.